AI가 얼마 전에 3대 최대 사진전에서도 수상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추리 소설까지 그 위력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8가지 이슈 저희 함께 체크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추동훈 기자와 다른 이슈들도 짚어보도록 하죠.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8가지 이슈 있었는데 어떤 기사가 가장 눈에 들어오셨을까요? 네, 그의 도전은 끝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뉴스를 가지고 온 그 남자,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이야기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빼놓을 수 없죠. 바로 SpaceX Starship explodes. 그런데 성공을 해서 올라가는 줄 알았던 SpaceX가 explode, 폭발했다라는 제목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 달과 화성 탐사를 위해서 드디어 꿈을 이루나 했습니다. 그런데 스타쉽의 첫 지구 궤도 시범 비행은 실패로 아쉽게 끝이 났습니다. 킥박스 보도록 하죠. 우선 스페이스X는 이날 오전 8시 33분 현지 시간으로요. 스타쉽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환호성 속에서 올랐던 스타쉽이 갑자기 이륙한 뒤 약 4분 뒤에 폭발을 합니다. 빙글빙글 돌다가 상공에서 터지고 말아버린 건데요. 계획대로라면 이제 3분가량 지났을 때 전체 2단 발사체의 아랫부분인 슈퍼 헤비 로켓이 분리되고 우주선 스타쉽이 궤도 비행을 찾았었어야 했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림 함께 보도록 할까요? 이날 스페이스X의 궤도를 그린 그림입니다. 잘 날아가나 싶었지만 아쉽게 아래로 떨어졌죠. 그림 함께 다음으로 보시죠.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서 다음 발사를 위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면서 이번 테스트에서 더 많은 것을 가져왔고 안전성을 더 높일 것이다 앞으로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안을 했습니다. 달과 화성에 사람과 화물을 보낸다는 목표로 개발해온 우주선 날랐지만 아쉽게 실패를 했는데요. 기자님, 외신에서는 이 평가를 어떻게 내놓고 있나요? 네, 스타쉽의 평가 약간 좀 기대는 컸지만 이 정도에 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우주개발 기업이죠. 스페이스X의 시험 비행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20일 날 이제 오전 8시 30분에 미국 텍사스주에서 시험 비행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보카치카 해변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시험을 했습니다. 유튜브 시청자만 160만 명에 달했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시청을 하고 그리고 이의 성과에 대한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륙 4분 만에 비행 중 빙글빙글 돌다가 추락을 했습니다. 저도 직접 한번 봤었는데요. 날씨가 좀 좋지 않아서 어떻게 터졌는지 어떤 원인 때문에 발생한 일인지는 조금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계획대로라면 3분 뒤 2단 분리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함들은 나중에 수거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서 이제 새로운 도전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 사항이 많이 남았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준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번 발표는 조금 연기된 상황입니다. 이전에 원래는 좀 더 일찍 발사하려 했으나 그런 계획들이 좀 준비가 안 됐었고요. 발사 직전에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뭔가 문제가 발생해 몇 분간 지연된 끝에 발사를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트위터에서 스페이스X 팀의 흥미로운 시험 발사를 축하한다라며 몇 달 뒤에 있을 다음 테스트를 위해 많이 배웠다라고 트위터를 날렸는데요. 앞으로 준비를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언제 다시 발표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이고요. 첫 시험 발사는 실패했지만 다음 발사 정도에서는 그래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투자자 및 여러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 만큼 다음 발사 자체는 좀 신중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타쉽 프로젝트는 화성에 사람과 화물들을 나르는 프로젝트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꿈은 아주 원대한데요. 이렇게 해서 화성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멋진 곳을 만들겠다라는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 시작이 이렇게 실패로 돌아간 만큼 화성 개발은 아직도 멀고 먼 이야기구나라는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스타쉽 같은 경우에는요. 나사의 달 탐사 프로젝트에도 쓰일 예정입니다. 그런 만큼 스타쉽의 성공이 화성뿐만 아니라 달을 비롯해서 우주 개발 전반에 있어서 미칠 영향이
막대한 만큼 이 스타쉽 프로젝트가 앞으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잘 되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실패로 인해서 뭐 주가가 움직이거나 이런 식의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없었지만 이와 별도로 테슬라가 실적 발표 후 주가가 9% 이상 빠지면서 일론 머스크 개인에게는 조금 타격이 있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60만 명의 실시간으로 봤다. 정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 실감을 할 수 있는 대목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 중에서도 현대차도 달로 간다고 하죠. 달 탐사 전용 로봇의 개발 모델 제작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지구 밖의 우주로의 확장은 꾸준히 넓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첫 번째 이슈 살펴봐 드렸고요.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두 번째 이슈는 베드앤베스 비욘드 소식입니다. bankruptcy, 미국 증시의 대표적인 밈주식 베드베스앤비욘드가 파산 보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밈주식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입소문을 탄 주식을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BBNB는 미국의 생활용품 판매 기업으로 코로나 팬데믹에 주가가 급등했던 밈주식인데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파산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음 킥박스 보시죠. 시기 바로 이번 주말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BBNB는 최근 파산을 피하기 위해서 26일까지 주식 매각을 위해 3억 달러를 조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BBNB 측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 구체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여파도 좀 궁금합니다. 자, 밈주식이라 하면 이번 코로나 사태 때 굉장히 유행을 했던 주식들을 뜻합니다. 자, 시작은 바로 게임스탑이라는 주식에서 시작됐었습니다. 공매도 이슈 때문이었는데요. 기관에서는 이 게임스탑이라는 주식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면서 공매도를 걸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것들을 반발하면서 왜 우리들의 주식, 우리들이 좋아하는 기업들을 공격하느냐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힘을 합쳐서 이를 막아내려고 했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게임스탑의 주가는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고요. 이러한 게임스탑을 필두로 해서 AMC, 이런 요번에 BBNB와 같은 기업들이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개인들의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주가가 급등을 하거나 그 이후에 하락을 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반복됐던 주식들을 뜻합니다. 자, 그럼 밈주식의 대표격인 BBNB 주가가 이번에 굉장히 떨어진 상황에서 결국엔 파산 조치에 들어갔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BBNB가 이렇게 위기를 맞게 되면 나머지 밈주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말까지 파산 신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유는 많이 떨어졌던 주가 때문입니다. BBNB는 코로나 때 밈주식의 각광을 받으면서 한때 36달러까지 올라갔었으나 지금의 주가는 46센트입니다. 한국에서는 뭐 동전주 또는 미국에서는 페니코인, 페니스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정도로 주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고요. 이런 급락한 주가를 막아내지 못해 채무 불이행이 발생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 실적 자체도 악화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품들을 팔고 있는 기업인데요. 1분기 매장 매출만 전년 동기 대비 40%가량 빠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 주식을 팔거나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예전의 주가에 비해서 너무 많이 떨어진 주식, 결국 밈 주식의 여파, 후폭풍 때문에 결국에 이를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필요한 자금은 약 3억 달러 정도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 팔 수 있는 게 1억 7,800만 주인데 현재의 주가 46센트를 통해서 계산하면 8천만 달러밖에 안 됩니다. 즉 3억 달러가 필요한데 그보다 턱없이 부족한 자금이 융통될 수 있다 보니까 떨어진 주가가 지금의 여파를 가지고 왔다라고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BBNB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9일 주주총회를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보겠다라고 입장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개인 투자자들, 특히 밈주식을 통해서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개개인들의 의견들을 한꺼번에 모으는 것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주주들의 의견들을 모아 힘을 단합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할 방안들을 찾고요. 이것들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하나 이런 것조차 밈주식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밈주식 같은 경우에는 게임스탑 그리고 AMC 등을 통해서 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대려 게임스탑과 AMC와 같은 기업들은 밈주식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기업 실적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게임을 팔거나 거래하는 상황에서 아예 NFT 사업으로 진출을 했었죠. 이를 통해서 게임스탑이 더 이상 게임을 파는 기업이 아니라 NFT와 이제 메타버스로 진출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발표를 했었으나 역시 NFT나 관련 산업들이 어려워지면서 게임스탑의 위기는 현재 진행형인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AMC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영화 체인입니다. 영화 체인인 만큼 사실상 코로나 시국에 상황이 더 안 좋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급등하는 것, 바로 밈주식이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러한 기업 가치와 관계없이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계속 혼란스러워졌고요. 이러한 혼란성과 투자자의 괴리 차이 때문에 결국에는 주가들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자, 이번에 BBNB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사업이 좋아진 건 별로 없었는데 주가가 계속 폭등하는 바람에 기업의 진짜 가치를 파악하지 못했고 기업 자체도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데 주가의 이상한 포인트 때문에 어떻게 대처를 못했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과연 이 BBNB의 사태가 더욱 확산이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BBNB는 유통 관련 주다 보니까 유통과 관련된 기업들이 이런 BBNB의 여파가 이어질 것인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월마트라든지 여러 코스트코와 같은 기업들은 위기 상황을 조금씩 극복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하는 BBNB가 어려워진다라는 뜻이 혹시 이러한 유통업계의 위기로 번질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이번 BBNB를 통해서 오히려 다른 기업들은 호재를 누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밈주식과 같은 주식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력이 있고 이런 밈주식에 영향을 받았던 것들이 사라지면서 이제는 진짜로 기업의 실적 그리고 기업 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측면에서 BBNB의 파산 위기가 향후 앞서 보았던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와 같은 파산 우려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지만 밈주식의 종말이 왔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의미가 있는 뉴스지 않나 싶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또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듯이 이번 BBNB의 소식이 유통업계 위기로 될지 아니면 다른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지는 꾸준하게 저희가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로는 테슬라의 급락으로 인해 다른 주식들의 빅테크들의 급락, 이어서 스페이스X가 쏘아 올렸던 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